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로의 수급이 개선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24시간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소유 규제로 인해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4월 첫 거래일을 상승하며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였지만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1.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 관계자들이 시급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3원 10전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증시 정리하고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증시 쏙쏙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쏙쏙 경제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도 오랜만에 상승했거든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상승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를 살펴보면 전주말 대비 약 0.69% 상승하였고 각 국가의 경제 지표 역시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케어가 철회되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으나 다행스럽게도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및 4분기 GDP 확정치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예. 유럽 역시 주 초반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유로화가 약세 영향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인민은행의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로 상해 종합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2100선은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전주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이끌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로 이 하락폭 자체는 조금 축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이나 철강 금속 등이 상승하였고 운수 장비, 증권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전략 세울 때 상당히 중요한 참고 지표겠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4월 7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인지 좀 수출도 괜찮아질 거란 전망도 나와요. 네, 지난 1일 발표됐죠. 3월의 수출지표를 살펴봤었을 때 예. 3월 1일부터 20일 사이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었을 때는 14.8% 증가하여서 5개월 연속 수출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의 단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고 물량 증대까지도 효과가 반영이 되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출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이 좋아지면 코스피 상승에도 좀 기폭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죠.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하락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좀 시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좀 다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예. 6일과 7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치 이슈가 상승 탄력을 일시적으로는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지표 개선 속도가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위험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주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은행, 유통업종들의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쭉 상승하다 보면은 좀 지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대형주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대형주 내에서도 주가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저점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중소형주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는 이와 더불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좀 본격화되면서 중소형 성장주의 상승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권 구도 확정되죠? 네, 또 한 가지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더 개선된다라는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을 가장 많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난 주 후반부터 나왔었던 제약, 바이오 부문의 주가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코스닥 시장을 살펴봤었을 때는 바이오나 제약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따라서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반등을 하겠다라고까지는 기대 못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가치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점입니다.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 리포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자꾸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 초부터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수를 했을까를 살펴보면 약 5.4조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신흥국에 속해 있는 국내 주식을 사들일까에 대해서 본 리포트는 국내 주식이 아직까지도 좀 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가 약 9.7배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예.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뭐 네. 이러한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약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신흥국 시장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인도 역시 20배 예. 수준인데 여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죠, 국내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싼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연초 이후에 뭐 달러나 이런 원화에 대한 환율 환경을 보셨을 때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외국인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벌어들인 수익 대비 주가는 한 9% 정도의 네네네. 수준이다. 이런 9배 그래픽이었고요. 정도. 네네네, 9배 맞습니다.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면은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원화가 비싸니까 자국으로 돌아가면은 더 비싸게 더 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증시 코스피 지수는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의약품, 의료 정밀, 전기, 전자, 통신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예. 반면에 철강, 금속이나 운수 창고에서는 이러한 업종에서는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코스닥 시장이 62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재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러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업종 선두에는 인터넷 업종, 섬유 의류, 또 의료 정밀 기기 등의 업종 등이 자리를 해줬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와 24시간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뱅크 고객으로 가입해서 이 고객이 돈을 뽑고 싶을 때는 지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점포가 없는 대신에 GS 리테일이 K뱅크 지분 10%를 갖고 있기 때문에 GS25에 가서 현금 출금기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현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금도 간편합니다. K뱅크 가입자가 타인에게 돈을 보낼 때는요, 앱을 구동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샵 송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면은 입금이 됩니다. 독특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금 이자를 현금 대신에 2배 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온라인 음악 감상권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러한 편의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비대면으로 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K뱅크 앱만 내려받으면 밤낮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구분 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어디서든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다른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금리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2%대로 낮췄고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은 최대 연 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간편하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퀵 송금도 인터넷 은행다운 서비스로 꼽힙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출금기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현금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본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 앞에는 은산분리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인데 금융당국 승인을 얻더라도 10%까지만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대출 영업을 위해 필요한 증자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100%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과 관련해 다른 상임위원까지 나서 인사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오늘 오후 서울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뜻에 반하는 부적절한 방통위원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 위원은 이번 인사가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 식구 챙기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대차가 올여름 출시할 예정인 첫 글로벌 소형 SUV의 이름을 코나로 확정했습니다. 코나는 세계적인 SUV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현대차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는 모델입니다. 첫 티저 이미지도 공개됐습니다. 코나의 출시 시기는 오는 6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와 스마트 냉장고가 각각 제품 디자인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는 두께가 4mm도 채 되지 않아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있는 느낌을 주는 월페이퍼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롯데가 지난해 10월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호텔 롯데 상장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룹 50주년 뉴 비전 설명회에서 중국 사드 보복으로 호텔 롯데의 주력 사업인 면세점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점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호텔 롯데 상장은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 사드의 영향으로 저희들이 호텔 롯데 주력 사업인 면세점 사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호텔 롯데를 상장한다는 게 그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양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우유 가공 공장을 세웁니다. 신공장은 시설이 낡은 기존 양주 공장과 용인 공장을 이전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서울우유는 오는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가 30억 원을 출연해 첫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홀몸 노인 돌봄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국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평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홀몸 노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인터넷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12개 기업과 오늘 개인정보보호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